그랬을 때 문제 있는 건 없고. 네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는 두 직선 위치 관계. 자, 이제 우리가 도형 입장에서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 도형의 위치 관계는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교점 분석에 대한 얘기다. 자, 만약에 점과 점이 있어. 그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교점이 있으려면은 일치해야겠지. 교점이 없으려면은 떨어져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치와 불일치. 교점이 있다 없다? 아, 그냥 같은 점이다 다른 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치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해볼까? 교점이 있다 없다? 그 얘기는 점이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직선 위에 놓여져 있지 않다. 맞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놓여 있다 아니면 놓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이거는 지금 점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지. 점이 주어일 때야. 직선이 주어일 때는 이 말이 뭐로 바뀔까? 지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겠지. 직선이 점을 지난다. 이거는 지나지 않는다. 이게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고, 지금 점과 점에서도 일치하지 않을 때는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발생을 할 거야.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직선이 점을 지나지 않을 때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발생할 거야. 불일치할 때 거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이때 구했던 게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였죠.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걸 알게 되고, 이때도 점하고 직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발생하는데, 이 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발생한다는 사실. 전체적으로 개요를 잡고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해보자.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겹쳐지는,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교점이 없는 평행한 경우가 있어. 세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위치 관계가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하지. 두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 겹쳐지게 그리느냐, 평행하게 그리느냐, 조금 비틀어서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리느냐, 그 차이야. 자, 이 셋 중에 떨어져 있는 게 누굴까? 그지? 평행할 때가 두 직선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다? 거리가 발생한다. 그럼 이때의 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될 것 같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닐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그럼 거리가 발생하면 거리를 묻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도형이 누구야? 단원에서 어떤 도형을 배우게 돼 있어? 점, 직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이 뭔지 알아요? 그치? 세 가지 도형을 배워. 점, 직선, 원. 그럼 이제 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또 뭘 하겠어? 처음에 점을 했으니까 점과 점, 점과 직선 배웠으니까 점과 직선. 그런 다음에 직선과 직선. 그럼 원을 배워. 그럼 또 뭐와 뭐의 위치 관계? 아니지. 이 순서를 잘 지켜. 도형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뭐와 뭐의 위치 관계가 출발할까? 점을 배우고 직선을 배우고 원을 배워. 그랬더니 점과 점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해. 직선을 배웠으니까 그 전 단계인 점이라는 도형과 새로 배운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해. 그리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해. 그리고 원을 배워. 그럼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의 위치 관계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점과 점은 했잖아. 지금 뭐 배우니까 이제? 그렇지. 점과 원의 위치 관계 먼저 해야죠.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도형의 위치 관계를 할까? 직선과 누구? 원. 그 다음은 뭐로? 그치. 원과 원이겠지. 이해됐어? 만약에 새로운 곡선을 배워. 곡선을 새로 추가를 했어. 그럼 또 위치 관계가 뭐로 바뀌어? 점과 곡선, 직선과 곡선, 원과 곡선. 이해됐어? 곡선과 곡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위치 관계라는 전체적인 틀이 고3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야. 새로 배우는 도형에 대해서 그 전에 배웠던 도형과의 위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자. 그럼 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점 기준이야. 요 세 가지 조건이. 점이 원의 내부에 놓여져 있다. 점이 원주 위에 놓여져 있다. 점이 원의 외부에 놓여져 있다. 그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내부하고 외부 아닐까? 그럼 내부하고 외부일 때가 떨어져 있는 경우니까 뭐가 발생하더라? 거리가 발생하더라. 그럼 이때 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점과 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점과 원 사이 거리. 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원이 있고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럼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때는 접선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접한다라는 개념이고 마지막으로는 만나지 않는다. 그럼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만나지 않는 경우일 거고 이때 또 거리가 발생을 할 거다. 그럼 이때 거리는 이름이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 뭐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나는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게 조금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근데 왜 어려워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 원은 우리가 이 점이라는 애는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위치 표현이 중요했지. 맞아? 직선이라는 도형은 기울기가 중요하지. 원이라는 도형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너가 원 그릴 거야. 그럼 뭐하고 뭐가 필요해? 중점이 어디 있어 원에? 중점 말고 중심이라고 하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할 거 아니야. 원에서는 중심도 중요하고 반지름도 중요하단 말이야. 맞니? 그럼 원이 두 개가 있어. 그럼 두 원의 중심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원과 원의 위치 관계의 첫 번째는 동심원 이다. 동심원 아니다. 이게 먼저야. 동심원이 무슨 뜻이죠? 같은 중심을 갖는 원. 중심이 같은 원. 됐습니까? 그럼 중심이 같으냐 다르냐를 먼저 구분해야 돼. 두 번째, 뭐가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될까? 그치? 반지름이 같은지 반지름이 다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 이후에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떨어져 있는지, 교점이 있는지, 교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없는지, 무수히 많을 수 있는지, 이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를 확인하게 돼 있어. 원래 이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과정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딱 특수한 상황만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게 단 줄 알고서 오해를 하더란 얘기지.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모를 게 아닌데 은근히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그 기준 하에 교과서에서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를 확인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앞으로 위치 관계라는 게 보이면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서로 다른 도형들이 보이면 두 개 이상의 도형이 보이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그 규칙을 알고 있으라고. 그럼 모든 도형, 새로 배우는 도형은 다 이쪽으로 가. 이해됐어? 그럼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제 지금 현재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거니까 여기를 조금 구체화시켜보자.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제 L이라는 L1이라는 직선을 A1x, B1y 더하기 C1은 0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L2라는 직선은 A2x, B2y, C2는 0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직선을 결정하는 얘기만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좀 세분화시키진 않았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 형태는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ax 더하기 by 이퀄 0. x, y에 대한 1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경우. 됐니?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 a하고 b 모두 0이면 안 돼. a도 0이고 b도 0이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0일 수는 있어. 알겠지? 하나는 0이어도 되는데 둘 다 0은 아니다. A, B 모두 0은 아니다라는 거. 둘 다 0 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y는 mx. 그럼 저기서 m은 0일 수도 있지? m은 0이어도 되잖아. 네. 이해됐어? 근데 y는 없어질 수가 없지. x, y 중 하나는 살려놔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x, y에 대한 1차식인데 상수항은 없고 x, y 중 하나는 살아있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불러. 자, 얘를 왜 기본형이라고 하느냐? 이 직선은 딴 건 몰라도 무조건 어디는 지나. x, y가 5일 때 만족을 해. 원점 0,0. 0,0을 지나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불러. 원점 지나는 직선. 원점이 이용되면 기본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원점 지나는 직선을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얘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기본형인데 함수가 되는 기본형이야. 그래서 함수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표준형은 얘를 보고 우리가 함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함수형인데 함수형 중에 기본형, 함수형 중에 표준형. 됐나요? 그럼 함수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생겼어. 그리고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이때 m을 뭐라고 불러니?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울기의 구분은 총 3가지로 구분을 하죠. 첫 번째,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두 번째, 기울기가 0인 직선. 세 번째,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x축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으니까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는 상태를 말해.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져야 된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x축 기준으로 해서 점점 올라가는 형태. 맞아? 자, 기울기가 0이면 x가 변해도 y가 변하진 않아.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직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x축과 평행하게 돼 있어요. 됐나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x 증가량, y 증가량이 반대를 이뤄. x가 커지면 y 값은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두 점 지나는 직선을 봤더니 x축 기준으로 해서 점점 내려가는 형태가 되더라.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자, 그럼 이제 이 n은 뭐라고 불렀었니? 그치? 얘를 y축과의 교점 y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y절편의 부호만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y절편에 따라서 y축이 있고 원점이 있을 거고 여기가 n이네. 무슨 뜻이야? y절편이 양수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양수면 여기 지나고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0이고 y절편이 0이 양수면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면 요 셋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더란 얘기야. 자, n이 0이면 뭐로 돼?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본형으로 바뀌겠지. 그럼 기울기가 양수, 0, 음수. 이해됐어? 여기가 n이면 y절편이 음수가 돼서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될 거다. 너무 당연한 조건이라는 얘기야. 숫자만 봐도 식에서 나온 숫자의 부호만 봐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빠르게 진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함수형을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게 됐다. 자,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일반형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 그럴 때가 우리가 일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 모든 직선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쟤를 보고 일반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으니까 모든 두 직선에 대한 얘기잖아. 모든 두 직선. 그래서 일반형으로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일반형으로 나타낸 두 직선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L1과 L2의 관계는 첫 번째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자,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표현을 뭐라고 할까? L1과 L2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자, 두 직선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얘랑 똑같으려면 개수들의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 개수들의 비례 관계. X개수, Y개수, Z개수의 비율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A1, B1, C1의 비율이 A2, B2, C2의 비율과 같아야 돼. 그래서 일치할 때는 A1 대 B1 대 C1이 A2 대 B2 대 C2하고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례식을 얘기할 때는 두 개 이상은 두 개까지만 비례 관계를 하지 세 개부터는 저렇게 쓰진 않아 원래. 표현은 하지만 저걸 이용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 비례 관계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실제 표현은 이렇게 바꿔야 돼. A1 대 누구는? A2는 B1 대 누구? B2 C1 대 누구? C2 두 개의 비례식으로 나타내야 돼. 두 개끼리. 자,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쓰면 여기서는 A1, A2, B1, B2, C1, C2가 0이어도 되지. 이해됐어? 0을 포함해도 괜찮아.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비례식은 0이 없으면 분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 네.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수 누구야? A1분의 A2 맞니? B1 대 B2는 B1분의 B2 C1 대 C2는 C1분의 C2 근데 이렇게 쓰려면 누가 분모에 있으니까 A1, B1, C1이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애들이 0이면 안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A1, B1, C1이 0이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쓸 때는 조건이 붙는다. A1도 B1도 C1도 모두 0은 아닌 거예요. 맞아 안 맞아? 0이 아닐 때는 저걸 이용하는 게 편해. 근데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식을 이용해야 돼.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얘를 사용할지 얘를 사용할지에 대한 얘기로 나눠진다. 이게 일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기호로는
그러면 이렇게 쓰지. L1과 L2가 평행하다. 이게 평행기호였고. 그럼 평행할 때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만 같으면 돼. 근데 지나는 점은 달라야 되거든. 여기서 기울기에 관련돼 있는 게 얘네 둘입니다. x, y 계수. 그래서 평행할 때는 기울기만 같다야. 그래서 x 계수, y 계수의 비율만 같다. 근데 뭐는 다르다? 상수 계수의 비율은 다르다. A1 대 A2하고 x 계수와 B1 대 B2, y 계수의 비율은 같지만 달라야 돼. 누구랑은? 상수항 비율이 C1 대 C2하고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서 할 때는 셋 중에 6개 중에 0이 있어도 되는 경우야. 맞지? 근데 이거를 니은으로 바꿔서 풀 것 같으면 0이 포함 안 된 경우. 그럼 A1분의 A2가 B1분의 B2하고는 같지만 누구하고는 다르다? C1분의 C2하고는 다르다. 이걸 보고 우리가 평행할 때의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세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지. 지나는 점은 이제 상수항은 신경 안 써.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이때는 x 계수의 비율이 y 계수의 비율과 어떻다? 다르다. 0이 없을 때는 a1분의 a2가 b1분의 b2와 다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는 뭐냐? 평행할 때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평행하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평행할 때는 떨어져 있으니까 뭐를 결정해 줘야 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때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든 구해내야 돼. 어떻게든 구해야 돼. 그럼 저거를 꼭 배워야지 구하느냐? 그건 아니야. 너네가 어떻게든 구해볼 수 있어. 어떤 방식을 통하든. 자, 여기에 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여기에 x 빼기 y 더하기 마이너스로 가거나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대. 그럼 평행한 거 맞지? 그럼 얘네들 사이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선의 거리, 그러면은 수직이 되는 직선의 교점 사이의 거리 아니야? 이걸 보고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 얘 구해보래.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든 요 점을 구하든 요 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든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근데 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을 조금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전의 의미라고. 근데 저거를 하기 전에도 너네가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기울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건 그나마 기울기가 얼마니? 1 맞니?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 맞니? 그럼 x축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가 몇 도라고? 45. 그럼 여기도 몇 도야? 40. 그럼 여기도 몇 도야? 40.
그럼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 이등변이 돼버리지. 그럼 얘랑 얘랑 같고 얘가 별이면 얘도 별이고 얘는 루트 2별 맞아? 그럼 이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지 않니? 그럼 여기는 x축과의 교점이고 x축과의 교점 맞니? 자, 이거 x 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 얘 x 절편 얼마야? 4. 그럼 얘 거리 얼마야? 5. 그럼 얘가 5네. 그럼 별 길이는 루트 2분의 5 맞아? 그래서 비교하면 2분의 5 루트 2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란 얘기. 자, 이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맞니? 그럼 다른 다른 건 안 될까? 기울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면 어렵나? 자,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돼 있어. 2x 빼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돼 있어.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이지.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평행하고.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네들을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과 교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다. 자, 그냥 여기를 x축이라고 설정을 해보자. 이렇게 됐어. 자, 얘 기울기 얼마였다고? 2였다고. 맞니? 기울기가 2야. 여기가 이제 평행한 직선의 거리가 되겠네. 자, 우리가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니? 요점하고 요점 지나는 얘 기울기가 2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얘 분의 얘가 2가 된 거지. 그럼 얘가 몇 대 몇인 거야? 1대 2인 거 맞아?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얘가 루트 5의 비율인 거 맞아? 그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요각이 요각하고 같니? 얘하고 얘도 하면 90도니? 얘하고 얘도 해도 90도니? 그럼 여기가 x 맞니? 그럼 얘하고 얘도 해도 90도니? 그럼 얘는 점 맞니? 그럼 얘랑 얘가 닮은 도형 맞니? 그럼 얘도 1대 2대 루트 5 아니야? 그럼 2일 때가 별이야. 그럼 1일 때는 2분의 별 맞아? 그럼 루트 5일 때는 2분의 루트 5별 맞아? 그럼 여기가 x 절편이었지? x 절편 얼마야?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x 절편 얼마야? 2.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얼마야? 2분의 5. 그럼 얘가 누구라고? 2분의 5라고. 그럼 2 약분되고 루트 5 약분되는 거 보여? 이거 루트 5 제곱이잖아. 이해됐어? 2 약분되고 루트 5 약분되고 루트 5 남는 거 보여? 그럼 별이 얼마야? 루트 5. 자, 저거를 뭐 배워야 하지 않은 내용인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저걸 보면 공식이 있어. 그럼 그 공식을 꼭 배워야 하지 않은 건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네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예습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수학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긴 하지만 너네들한테 그 방식을 효율적이니까 가르쳐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너네가 탐구를 해야 돼. 너네가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 내게 되면 생각이 자유로워져.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공식만 나열해주면 너네가 수학을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너네가 찾으려고 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틀에 갇힌 문제로 바뀌어. 그렇게밖에 못 풀어라고 착각을 하게 돼. 근데 수학은 그렇게밖에 못 풀어가 없거든. 아주 다양한 사고 방식으로 자유롭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럼 머리가 트여져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네가 선행만 하면 할수록 무슨 효과가 있냐면 정해진 문제는 잘 푸는데 변형된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이걸 어떻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변형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그게 어렵지. 그게 되게 고대.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이게 뭘 묻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막 조작해 보려고 해야 되고 내가 아는 이론으로 풀어보려고 해야 되니까 안 배웠어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애들이 안 해.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네들한테 그냥 하나의 그냥 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야. 근데 거기 갇히면 안 돼. 솔직히 수업을 들으면서 너네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려고 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만 있어라고 착각하는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이 점점 어려워져.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배웠어요 라는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 된다. 이해됐어? 안 배워온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은 새로운 문자가 나왔어. 그건 안 배운 거지. 근데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다 배운 거란 말이야. 내가 처음 보는 기호가 있어. 그건 안 배운 거야. 근데 처음 보는 기호가 아닌 이상은 다 배운 거야. 그럼 너네들한테 수학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건 새로운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없어. 거의 없어. 진짜 새로운 거는 처음 보는 내용. 그것만 너네들이 배우면 되는 것 뿐이야, 원래. 이런 거 본 적 있어? 뭔데 이게? 원소. 원소? 어떤 원소? 1, 2, 3, 4. 이런 거 본 적 있어? 네. 이게 뭐야? 원소 1. 이건 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이거는 본 적이 있어. 자, 1,2 본 적 있지? 이건 뭐야? 순서상.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응. 이거는 행렬이라는 데서 쓰는 거야. 근데 행렬을 한 번도 안 배운 애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줘야 돼. 집합을 한 번도 안 본 애들 알려줘야 돼. 순서상 한 번도 안 본 애들 알려줘야 돼. 나머지 거 알려줄 게 뭐 있어? 없지 않아? 직선 몰라? 직선이 어떤 도형인지 몰라? 원이 어떤 도형인지 몰라? 알잖아. 알려줄 게 없는 거야. 단지 너네들이 스스로만 공부하면서 아는 거랑 효율적으로 이거 이렇게 교과가 진행이 돼 라고 정리해 주는 거랑은 다른 거지. 근데 이렇게 정리해 줬다고 해서 이게 다야 라고 착각하니까 수학을 점점 어렵게 느끼는 거야. 수학은 탐구 활동이야, 탐구. 이게 뭐지? 신기하네?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는 과정은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탐구 활동이라고. 너네는 그냥 지식을 나열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수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수학도 암기 과목으로 바뀌어.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말하는 의도를 너네들이 읽어드리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봤어 안 생각해봤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배운 내용이 나올지라도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상관없이 그냥 해독이 가능한 거지. 해석이 가능한 거. 이해됐어? 자, 그럼 보자. 평행할 때는 평행한 두 직선수의 거리가 발생하고 저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기울기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나중에 공식으로 될 거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된대. 그럼 단순하게 이 조건 분석이 아니라 어떤 도형적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느냐. 얘 기울기가 있을 거야. 한 점에서 만나면 얘도 기울기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이걸 보고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니? 네. 그럼 첫 번째로 묻는 게 뭐겠어? 교점이 누구니? 라고 묻지 않겠니?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 그것도 알려줘야 돼? 열리. 그치? 그냥 연립 1차 방정식의 교점인 거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교점인 거야. 아, 그래서 당연히 교점 구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교점을 구했어. 그랬더니 뭔가가 나왔냐면 뭐가 결정됐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결정됐지. 그럼 수학에서 너네한테 뭘 물어볼 수밖에 없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어떠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얘야. 자, 쟤는 무슨 각이라고 불러? 보통? 얘가. 예각인데 다른 각 없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하면 그냥 얘예요. 예각을 뜻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구하시오. 그러면은 뭘 구하는 거다?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한다. 얘를 물어볼 때는 명칭을 달리하겠지. 두 직선이 이루는 무슨 각이겠어? 둔각이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 아니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 큰 각을 구하시오. 이해됐지?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하면 말 안 해도 예각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느냐? 무조건 구할 수 있느냐? 고1 때는 무조건 못 구해. 특수각인 경우만 구해. 근데 고2 때는 무조건 구할 수 있어.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그럼 얘가 특수각이면 고1 내용이야. 일반각이면 고2, 3 내용이야. 이해됐어? 그럼 특수각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삼각비 시간에 하는 거지. 특수각은 삼각비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각을 오해하면 안 돼. 영도 이것도 특수각이야.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5개를 특수각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15도 75도 15도 간격이에요. 15도 간격으로 확장되는 거는 특수각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몇 도도 있어? 90도에서 15도 늘어나. 105도 15도 늘어나. 120도 15도 늘어나. 135도 15도 늘어나. 150도 15도 늘어나서 165도. 마지막으로 얘는 몇 도하고도 같아? 180도하고도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특수각이야. 이해됐어? 그럼 이 각들에 대한 스토리가 기울기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 얘가 기울기하고
연계가 돼서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저 외의 값들은 일반각이라고 해서 이제 고2, 고3 그때 나오는 거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는데 두 직선이 뭔가 벌어져 있을 건데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지. 그럼 고1 입장에서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특수각이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2나 고3 가면 그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드는 걸 확장해서 배워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렇게 수학이 흐름이 연결이 쭉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1 수학 따로 고2 수학 따로 그게 아니라고. 고1 수학에서 중등 수학하고 고등 수학이 고2 수학, 고3 수학이 쭉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게 하나의 수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네들은. 왜? 생각을 많이 안 하니까. 생각하는 걸 어려워해. 물론 어렵지.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나열되니까 더 어렵지. 이 단원에서는 이 공식들을 알아야 돼. 저 단원에서는 이 공식들을 알아야 돼. 이 단원에서는 이 공식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만 가져가는 얘기야. 이게 시리즈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 1편을 보고 2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다른 영화고 얘도 다른 영화고 얘도 다른 영화야. 얘는 무슨 액션물이고 얘는 드라마고 얘는 호러물이고 아무 연결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이 머릿속에서 계속 둥둥둥 떠다니는 거라고. 그냥 하나의 수학인 건데. 이해됐어? 이걸 시리즈물로 받아들여서 이게 쭉 파생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여기구나. 그럼 그 다음은 다른 걸 또 하겠구나. 그럼 나중에 내가 다른 설명할 때는 선생님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배우겠네요?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고2나 고3 때 그게 여기서 나오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해됐어? 아예 새로운 거 배우지 않는 이상.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네들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이 중에 좀 특수각 중에 특이한 조건이 있어. 요거. 저게 왜 특이해? 나머지 각들은 얘랑 얘랑 다 다르지. 근데 얘네들이 같은 경우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과 둔각이 같을 때가 수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수직이라는 경우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근데 수학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수직이라는 관점 자체, 관념 자체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수직인 경우는 특별히 따로다보자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일치, 평행,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가 먼저 확장이 된다. 근데 이 내용이 난도가 높아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이거를 그냥 딱 정리를 안 해놔. 그냥 너네들 알아서 생각해. 알겠니? 이거는 교과서에 정리가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 번째라고 하면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를 특별히 다루게 돼 있다. 이해됐어?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그 각이 같은 수직인 경우를 특별히 따로 기억을 해야 된다. 이해되니?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룰 때는 어떤 조건을 이용하면 되느냐? 라는 질문인 건데. 자, 한번 볼까? 여긴 지울게요. 지울까? 네. 자, 두 직선이
얘가 L1 A1X B1Y C1 equal 0 수직입니다. 얘가 L2 A2X B2Y C2는 0. 그럼 수직이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자, 기울기를 볼 거야. 여기를 X축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으로 설정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얘 기울기 보면 Y는 이라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B1분의 A1X로 시작을 하거든. 그럼 얘가 기울기지. 그럼 얘를 B1으로 보면 얘분의 얘가 얘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A1 나와야 되죠. 됐나요? 뭐 지금 그냥 그림상으로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이용해서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x고 수직이니까 여기도 x죠. 그래서 이 도형과 합동인 도형을 이쪽에다가 만들 거야. 합동인 도형. 합동인 도형.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A1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A1이 양수잖아. 합동이에요? 합동을 만들 거라니까. 합동을 만들 거라고. 만들. 합동인 거 만들어낼 거라고.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길이적으로는 B1이지. 근데 방향이 반대가 되지. 네. 이 길이는 B1이야. 길이는. 됐어? 그럼 이쪽에서 여기에서 기울기는 X 증가량은 이거 맞니? 네. Y 증가량은 얘 부호 반대 맞니? 네. 그럼 X 증가량이 마이너스 A1이고요. Y 증가량이 마이너스 B1입니다. 되셨나? 근데 예식은 이거거든. 네. 이거를 Y는 이라고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2분의 A2X로 시작을 해. 근데 얘 기울기는 얘란 말이야. 맞지? 네. 근데 도형에서 찾아낸 기울기는 얘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 노란색은 A1분의 B1이죠. 하얀색은 마이너스 B2분의 A2죠. 자, 이거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이 뭐냐? 대각선끼리 곱해. 그리고 한쪽으로 넘어가. B1, B2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A1, A2 넘겨. A1 곱하기 A2 더하기 B1 곱하기 B2는 0.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어. 자, 다시 봐. L1과 L2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호가 요거를 씁니다. 맞나요? 수직 기호. 얘랑 얘가 수직으로 만날 때는 A1, A2 곱 더하기 B1, B2 곱 한 게 얼마라고? 0.
A1, A2 더하기 B1, B2는 0. 그게 수직 조건이에요. X 계수의 곱, Y 계수의 곱의 합이 제로일 때가 수직인 경우다. 맞아 안 맞아? 네. 자, 이걸 다르게 볼게. A1분의 B1, B2분의 A2, 얘가 기울기였단 말이야. 기울기. 이거를 이쪽에다 곱하고 얘를 분모에다 곱하면 B1이 분모로 내려가고 A1이 분자로 올라가지. 얘는 이쪽으로 곱하고 얘는 이쪽으로 곱할 거니까. 네. 이해됐어? 분수를 유지하는 얘기야. 그럼 1과 마이너스 B2분의 A2와 곱하기 B1분의 A1 되는 거 맞아? 네. 자, 이게 기울기였어 이거. 아니? 기울기. 네. 얘 기울기는 이거야. 네. B1분의 A1 마이너스야. B1분의 A1 마이너스가 기울기야. 맞지?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야지. 그럼 얘가 어떻게 변형이 돼?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B2분의 A2 곱하기 마이너스 B1분의 A1. 맞아 안 맞아? 네. 자, 이렇게 썼더니 두 번째 조건이 이걸로 바뀌어요. 얘도 기울기, 얘도 기울기. 맞아 안 맞아? 네. 기울기의 곱이 얼마? 네. 마이너스. 저게 수직 조건이라는 얘기.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그냥 그 직선이 수직이구나. 역수의 구호. 마이너스는 응. 다. 그치? 역수 취하고 부호가 반대인 수. 부호가 반대인 수를 단수 관계라고 얘기해요. 2와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3. 부호가 반대인 수, 반수. 2의 반수, 마이너스 2. 자, 역수인 수는 그냥 역수라고 부르지. 2의 역수 2분의 1. 부호가 반대면서 역수인 수지? 네. 그랬을 때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부호가 반대면서 역수 관계인 두 수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냥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루는구나. 일반형으로 나와있을 때는 X계수의 곱, Y계수의 곱의 합이 0이구나. 기울기가 보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수직이구나.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이걸 너네가 원래 찾아가는 과정이라니까. 근데 설명 안 듣고 찾아낼 수 있으면 대박이지. 그렇지 않아? 근데 설명을 들어도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야, 두 직선의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왜요? 야, 그냥 외워. 그 순간 너네가 외우게 돼. 그냥 외우고만 간다. 그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왜 그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수학하면 안 돼. 지금 시간 있을 때는 더 그러면 안 돼. 시간이 없을 때는 일단 외우고 보자가 낫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외우고 보자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너네들이 수학이 점점 꽉 막혀져. 사고가 점점 어떻게 보면은 고착화된다고 해야 되나? 시야가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 이해됐어? 그럼 단순하게 자 공식 설명했어. 그럼 너네가 이거 어떻게든 증명해봐 하는 순간 너네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든 증명해봐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 방식이 교과 과정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주 독특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건 너네들이 해야 돼. 너네들이 고민하고 너네들이 신경 쓰고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수학이야.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거 하다 보면 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 무슨 말이야? 어느 정도 좀 설정해 주니까 이 방식으로라도 계속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되는구나. 생각을 자꾸 열어둬야 돼. 닫으려고 하면 안 돼. 생각을 닫고 이게 끝이야 하는 순간 사고가 닫혀버려.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구나. 그럼 더 있겠구나. 뭐가 더 궁금하지? 뭐가 더 궁금해야 되지? 그 정도까지만 좀 연습을 해도. 그래야지 나중에 수학을 받아들일 때 훨씬 편해져.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뿐이. 문제 풀면서 이게 뭘 묻고 있는 거지? 이게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 그럼 해설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였네? 그걸 깨우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가 알려줘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너네들한테 어느 정도 사고의 틀을 열어놓기만 하면 너네 스스로 문제 풀면서 깨우쳐야 돼. 이해됐어? 그게 공부야 원래. 근데 첫 문제 풀자 해가지고 그것다 외웠지? 그건 공부가 아니지. 그건 공부가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이해됐어? 수학을 하는 방식을 자꾸 깨우치려고 해야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초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 이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중학교 이론을 설명할 게 없거든. 그렇지 않니? 중학교 너네들이 중3 때까지 수학 배운 거 잘 생각해봐.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면 그건 중학교 수학이 아니야. 루트 2 설명하는데 이렇게 더 깊게 갈 수도 있고 더 어렵게 갈 수도 있고 더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루트 2 배우다가 끝나. 생각이 아직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 왜 아직 천진난만해서. 근데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준성인 취급을 받는다고. 준성인이란 말은 뭐야? 스스로 개척을 해가야 돼. 스스로 찾아가야 돼.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럼 사고를 점점 트여지게 해야 된다. 더 열어놓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이 연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사고를 자꾸 트이게 만들어야 돼. 그럼 솔직히 말하면 혼자 공부해도 돼. 근데 효율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 뿐이야. 왜? 혼자 하는데 6시간 걸렸어. 내 학원 가는데 2시간이면 끝나. 그럼 나머지 시간은 딴 걸 할 수 있잖아. 그 효율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야. 그래 나도 수학을 혼자 한 거야.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긴 했죠. 효율을 위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나 혼자 했어. 그랬더니 효율이 덜 나오는 거지. 그 남는 시간을 비효율적인 시간을 다른 거에다가 투자해도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효율이 극도로 높아졌어. 문제는 뭐야? 이거밖에 안 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수학만 하는 거야, 수학만.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소홀해지게 되는 거지. 하긴 하는데 소홀히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불균형이 나와버리지, 성적이. 하나는 월등하게 잘하고 하나는 그냥 적당히 잘하고 어떤 거는 내가 좀 관심 있는 과목은 잘하고 관심 없는 과목은 좀 많이 떨어지고 이게 과목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야. 왜? 얘한테 너무 투자해버리니까.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얘가. 이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좋아. 와 하면서 나 혼자 깨우치고 막 와 이런 게 있었네? 더 깊게 가고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건데 문제는 뭐야? 이 배우는 방식에 너네들이 그냥 갇혀버린다는 거야. 저거 말고는 없어. 저거 말고는 없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매우 극히 일부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의 아주 일부. 100분의 1도 안 돼. 이 내용이 많이 하는 것 같잖아. 근데 두 직선 위치 관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평행, 일치, 한정, 그 아니에요. 그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시각. 저 내용의 1000분의 1도 안 돼. 그 세 가지만 봐서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지 여기까지 설명했어. 우와! 꽤 많네?
100분의 1도 안 돼. 그럼 나머지 과정까지 다 설명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럼 너네들이 자꾸 앞으로 배우면서 확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학을 그렇게 해야 새로운 게 들어와도 새롭지 않아. 당연하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근데 교과서에 없어. 왜 없지? 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갑자기 새로운 문제야.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내셨네? 라는 게 나오는 것 뿐인 거야. 이해됐어? 그 문제가 보면 볼수록 새로운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로 가는 순간 또 이제 아예 또 새로운 게 등장을 해버리죠. 와, 이렇게까지 확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또 신세계가 열리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너네들 배우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단지 그거를 다 외우려고 하는 순간 수학은 어려워진다. 근데 기본적인 흐름을 찾고 기본적인 원리를 증명을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나머지 거는 너네가 시간만 충분하면 어떻게든 증명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꾸 사고를 열어놓는 게 중요한 거라. 이해됐어? 두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느냐? 81페이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82페이지 한번 봐봐. 뭐가 나오는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루치. 아까 내가 위치 관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럼 그 다음에 평행과 두직선 사이의 거리도 두직선 사이의 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페이지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게 있는지 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있네. 평행한 두직선 사이의 거리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그럼 이게 어떻게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공식으로 기억도 해야 되지만 그 구하는 방식의 접근법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 뭔가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꼭 저렇게만 해야 될까? 내가 설명하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을 설명하겠지만 그 방식이 달까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저게 다가 아니야. 단지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을 선택한 것뿐이야. 다른 애랑 수업하다가 얘한테 다르게 설명해볼까?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 다른 애랑 설명하다가 얘한테 또 다르게 가볼까? 또 다른 방식을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내가 컨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설명 방식이 달라지는 거겠지. 선생님 저희한테 왜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야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예요. 다른데요. 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다른 방식을 보여준 순간 전에 했던 내용이 저렇게도 되네? 그러네? 맞네요?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고를 자꾸 열어두려고 하잖아. 알겠지? 그럼 지금 거기 대표 문제, 대표 예제들부터 좀 풀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공식화되고 어떻게 풀리는지를 한번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대표 문제 3개밖에 안 되죠. 대표 문제랑 한 번 더하기까지만 일단 해봐. 그럼 총 9문제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뭘 묻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조금 알게 될 거다.